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새벽 총기를 이용해 LA 다운타운에서 메트로 버스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사우스 LA 지역 피게로아 스트릿과 119가 근처에서 총을 든 남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괴한은 총을 겨누며 버스 운전사를 위협해 LA 다운타운으로 계속 운전해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사와 괴한 외에 승객 2명까지 모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총격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추격하며 1시간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경찰이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기 위해 도로에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버스는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근처 유가와 알라메다 스트릿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현장엔 특수기동대 경찰들도 출동했습니다. 이어 대치가 벌어지던 중 경찰들은 버스를 포위하고 용의자를 향해 섬광 수류탄과 비살 상무기 탄환을 쏘며 버스 운전사와 승객을 구하려 했고, 추격전은 유가와 알라메다 스트릿에서 끝이 났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금됐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 안에서 패닉 버튼을 눌러 자신이 처한 공경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5세 미만 연령대 유권자 지지율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여론조사 결과 35세 미만 지지율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52%대 40%로 12%포인트 앞서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비록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자릿수 차이로 앞서 있지만 2020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같은 연령대에서 21%피 차이로 앞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 유권자를 겨냥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35세 미만 유권자 중 19%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35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는 12%만에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상포진을 앓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절 속에 잠복하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하면서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하면서 혈관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심뇌혈관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새론 커한 하버드대 브리검 여성병원 역학교수 연구팀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성인 20만 5,030명을 대상으로 최장 16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대상포진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38%까지, 심장질환 위험은 25%까지 높아졌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가장 위험한 시기는 대상포진을 겪은 5년에서 8년 후, 심장질환은 9년에서 12년 후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을 사용한 60대 미국인 여성이 스위스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현행법 위반 논란 속 캡슐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현지 경찰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캡슐 기기인 사르코가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를 이용한 64세 미국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자살을 방조하고 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 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정도의 크기인 사르코는 기기를 닫고 캡슐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오도록 설계됐습니다. 의사에게 정신능력 평가를 받은 사용자가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 등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기기 속에서 사용자가 죽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이 재생된 후 직접 버튼을 누르면 30초도 채 안 돼 공기 중 질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단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의지를 거듭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한 이유로 시급한 현안 논의를 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더는 뒤로 밀리지 않게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만큼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상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한 대표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돌파구로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와 독대를 요청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대통령실 간의 온도차가 극명한 만큼 독대 논란이 새로운 윤한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